떨어지고 나서 옆으로 쉬고 있죠. 야, 반도체 시황 좋다며. 좋다며. 근데 왜 못 가? 누구나 다 아니까 못 가요. 야, 올라라, 올라라. 이런 사람밖에 없잖아요. 네가 사, 네가 사, 네가 쳐서 올려. 난 팔게. 여기에서 주의할 점. 야, 이거 국채 금리도 3.5배 나갔습니다. 0.52에서 지금 얼마야? 1.71. 0.1% 올라가는 거 무서워할 필요 있겠냐라는 반응이 저는 시장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수다 이서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 족집게 주식 과외로 하는 날이죠. 많이들 기다리셨나요? 많이들 도움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족집게 주식 과외 여러분들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보죠. 이번 주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으로 누웠네 누웠어. 뭐가 누웠어? 예, 종합주가지수가 옆으로 누웠습니다. 아우 지겨워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잠시 뒤에 차트 보시겠지만은요, 예, 옆으로 쫙 누웠어요. 오늘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거기서 거기. 매물 소화 과정일까? 라는 물음표를 달았는데요. 매물 소화 과정이면 다음 주에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매물이 아니라 털어낸 어떤 주체가 있었다면, 예, 이거 물량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던져버려 가지고 하락으로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생각할 것인가 잠시 뒤에 살펴볼 텐데, 이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어떻게 될 건가? 예, 답을 드렸죠. 제자리 찾으러 갈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쫄지마에서 갈 거예요, 예, 했는데 조금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예, 조금 올라갔어요. 결국에는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영역, 그리고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시장이 변하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해외 증시 환경부터 하나씩 보죠. 예, 이거 옛날 거 아닙니다. 차트 뒤에 보이시죠? 옛날 거 아닙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어딜까요? 유럽이에요. 유럽 혼자 좋아? 아직도 경제봉쇄 또 프랑스에서 얘기 또 나오던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방학한다는데?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 예, 신고가 또 썼습니다. 독일 지수예요. 독일 닥스 지수. 왜 그럴까? 금리가 유럽에서는 확실하게 ECB 총재가 얘기를 했죠. 무한정 뿌릴 테니까 채권 금리 내가 막을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근데 지금 보시는 차트 흐름은 미국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져요. 유럽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즉 금리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최근 들어서 계속 핫 이슈 금리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건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초점은 금리. 여기에서 수장이 무한정 내가 막아줄 테니까 한번 해봐 하니까, 그런데도 유럽도 금리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미국 10년물 국채 보시죠. 아우, 지금 이제 점으로 돼 있죠. 다. 그러다 보니까 흐름만 보십시오. 최고치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 이야, 이거 국채 금리도 3.5배 나갔습니다. 언제부터? 8월 4일이네요. 0.52. 0.52에서 지금 얼마야? 1.71. 0.51에서 1.71. 3배 반이에요. 예, 금리에 투자했어도 3.5배를 먹었어요. 350%인가요? 야, 채권도 수익이 났네?
그런데 쭉 올라갑니다. 얘네는 왜 그랬죠? FOMC 회의 결과 시장이 변동 요인이 좀 있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걱정 말라 그랬죠. FOMC. 왜? 시장이 막 안 좋으면 분명히 이거 방어하러 나올 거다. 얘기가. 시장이 안정돼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 시장이 안정돼서 올라가면 여유 있게 이 상태를 유지할 거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문 딱 열고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FOMC 누구든지 나와서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금리 우리가 조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 마라는 멘트가 나올 것 같아요. 시장이 교란된다면. 그리고 또 하나, 여태까지 이러한 추세적인 상승 0.5에서 지금 1.71%까지 올라온 거, 저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오버슈팅이라고 보입니다. 경기에, 주식시장에 특히나 문제가 되는 퍼센티지가 0.8%라고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제가 1.8% 넣으면 경기에 문제가 돼. 주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여기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분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학자들이 그렇다고 하네요. 거의 근접했어요. 그럼 요거 0.1% 올라가는 거 무서워할 필요 있겠냐라는 반응이 저는 시장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방송을 찍기 바로 직전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겁먹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영했어요. 이거 다 반영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올라가 봐야, 소위 물려봐야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태가 있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매수하시죠. 더 최악이 되면 어떻게 하세요? 손절하죠? 아니에요. 더 사야죠. 누가? 일반 개인 말고 소위 큰 자금을 움직이는 주체들은 여기가 최바닥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요. 더 안 좋아졌어.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져. 손절해? 아니에요. 돈 많은데 뭘 더 사지. 내가 생각하기에 바닥이라 그랬는데 더 바닥이 왔어. 거기서 또 바닥이 나올까? 생각의 전환을 하세요. 반대로 금리 올라갔어. 더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여기 정점 1.8이랬는데 이거 건드리면은 연준에서요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겁먹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개인의 생각으로 시장을 보지 말고요. 메이저들의 생각으로 시장을 접근해 보십시오. 수급에서 오늘 기관이 많이 버렸다고요? 그거 구조적인 문제예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구조적인 문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 다우지수입니다. 상승하다가 떨어졌어요. 불안 요인이 있죠. 금리 상승세. 이거 방금 말씀드렸죠. 금리 올라가 봐야 여기에서 쭉쭉 뻗어서 2% 올라가겠니? 제가 생각에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는데요. 플러스 전환해서 올라가서 끝날 것 같아요. 1.8% 찍었으면 이제 끝이야. 다 털어냈어.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이해되세요?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고. 생각의 전환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유가가 급락을 해서 좀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진 건가요? 다우지수. 경기 민감주로 일컬어지는 민감 섹터. 아직 여유 있다. 그리고 S&P예요. 지지 구간에 왔어요. 잠시 조정이에요. 경기 민감 섹터가 좀 더 많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많이 떨어졌어요. 왜? 금리. 솔직히 금리가 문제가 그렇게 클까? 그 생각도 솔직히 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부채 비율이 얼마나 많길래. 근데 그 가격 조정 다 했어요. 그리고 바닥을 찍었어요, 이미. FOMC 회의에서 결과
안 나왔는데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불안감으로 금리가 또 한번 올라가니까 약간 조정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보기엔 떨어져 봐야 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번 주 정리를 하면. 자, 가장 문제가 됐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시죠. 같은 맥락이죠. 떨어지긴 했어요. 예, 하이닉스, 삼성전자 못 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는데 얘네들 이만큼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돼요? 얘네들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죠. 아, 여기가 아니구나. 요걸 기준으로 하면은 삼성전자는 여기서 이러고 있고 하이닉스는 여기에서 이러고 있죠. 분명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스권으로 가두고 프로그램 매매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딱 갖춰놨거든. 그래서 옵션에서 놓고 보면은요, 지금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너무 비싸요. 양호가가 다 콜, 풋. 그걸 죽이는 프리미엄 죽이기 게임이 이번 주에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어요. 더군다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쿼더러플 리칭데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우리나라가 쿼더러플 리칭데이 옵션 마감이 있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미국에서는 만기일이에요. 그거는 뭐 상식상 하나 알아두시고요. 오늘 그러한 영향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금리로 인한 문제라면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점에서 시장을 우리 개인, 불안한 개인의 생각으로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입니다. 거의 마무리 지점에서 제가 이걸 차트를 복제했는데요. 뭐 아래 꼬리 달고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바닥을 찍었다라는 점. 불안감은 어떤 불안감이죠? 미중 분쟁. 이것도 알래스카에서 또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고위급이. 이게 정치적인 문제예요. 하기야 정치적인 문제로 중국이 또 문제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간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뭐 코로나 환경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경기, 업되는 경기 동향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 장중의 변화는 분명히 중국의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미중 문제. 여기서 더 나빠질까?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중국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대만 증시 보시죠. 아하, 얄미워라. 근데 아주 양호해요.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 우리가 뭘로 기준을 잡죠? 반도체. 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지만 여기에는 TSMC. 아주 독보적인 존재죠.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더군다나 삼성전자의 몇 배를 더 쾌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반도체 관련 시황, 우리나라에서는 시가총액이 워낙 비대하니까 지수 자체로 놓고 보면 나쁠 거 없다라는 쪽인데 얘네들도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마이너스였는데 비메모리 장비, 특히 후공정, 전공정도예요. 전공정, 후공정 다 플러스를 내더라고요. 이런 거를 놓고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주체들은 오늘 미국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최소한 뭐 오늘 아니더라도 뭐 월요일 날 오늘 만기일이니까 월요일 날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에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대만 증시 1.3% 하락했는데 얘네들도요. 보면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올라갔고 더 많은 더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 동향에서 우려할 바는 없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 박스권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원래 3,200과 3,000포인트였죠. 여기와 여기 사이였는데 깼습니다, 한번. 근데 이거는 오버슈팅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오버슈팅 3일 만에 올라갔기 때문에
3일 만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오버슈팅이라고 봐요. 그래서 3,000포인트와 3,200포인트의 박스권인 건 분명한데요. 조금 더 넓혀서 보겠습니다. 3,000포인트 기준입니다. 분명한 건. 그런데 지수 보시죠. 제가 아까 옆으로 누웠어 그랬죠. 누웠어요 그냥. 야, 이거 뭐야? 1분 봉도 아니고 움직이지도 않았어. 옆으로 대신 긴 흐름 안에서는 박스권 하단부예요. 박스권이라고 하면은요, 하단부에서는 여기 매수 권역이고 여기는 매도 권역이거든요. 그런 전략으로 지금은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다만 시장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 변화가 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대형 기존 주도주는 여전히 조정 중이었어요.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LG 화학, 2차 전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LG 화학 쭉, 지수는 찍. 시가총액 상위 종목 3종목이 뚝 떨어졌는데 지수는 옆으로 갔잖아. 그럼 뭔가가 올라간 거잖아. 그죠? 그럼 뭐가 올라갔을까? 얘네들 대부분 그렇게 올라간 게 없어요. 여전히 조정 중이었어요. 횡보를 했던 떨어졌건. 이게 문제예요. 중소형주가 강세를 잃었고요.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이번 주의 특징입니다. 특징. 코스닥 한번 볼까요? 상태가 다르죠. 다시. 얘는 옆으로 놓았는데 얘는 올라가고 있잖아, 조금이라도. 그리고 다 빨갛죠? 저가 매수가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낮은 데서 시작해서 올라가고, 낮은 데서 시작해서 올라가고, 오늘도 낮은 데서 시작해서 올라갔다라는 거거든, 빨간 거는. 거래소는 옆으로 기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 코스피에서는 중소형주 테마주 강세, 똑같은 맥락이에요. 중소형주가 대부분 코스닥, 테마 같이 엮여 있죠. 종목별 테마 장세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러한 장세가 다음 주에도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제자리는 분명히 찾으러 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종목별 테마별 장세 흐름이 좀 더 활기차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뭐 한 15% 수익 내는 단기 1박 2일 뭐 이렇게 하는 매매, 뭐 그 정도로 좀 마무리 지었거든요. 끌고 가는 종목을 끌고 가는 장. 예. 왜냐면 지수가 박스권으로 상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 주도주와 이러한 부분이 경기 민감주 섹터 이러한 부분이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자, 수급 동향 잠깐만 볼게요. 바로 이 부분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개인이에요. 아우, 기관이 1조 버렸어, 오늘. 예, 대부분 증권사예요. 금융투자. 외국인이 버렸어. 그런데 여기서 변화사항이 있었죠. 연기금과 외국인이 요번 주, 지난주 보면은 가끔 가다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이 샀어요. 변화가 좀 생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이 옆으로 이렇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외국인 기관이, 특히 외국인이 쿼드러플 위칭데이 바로 그 주에서는 매도하면서 계속 하락시켰죠. 개인이 다 물량을 받았는데 그 자리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 주는 매도를 해도 개인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배팅을 하고 있어요.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테마주, 개별주가 움직이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개별주, 장세. 뭐 선물 옵션이야.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 별로 뭐 의미 있어 보이는 움직임은 안 나옵니다. 이러한 점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자.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 그리고 거래소에서도 박스권 이조한 종목별 움직임을 보면 중소형주, 테마주들의 움직임에 이번 주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점, 그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대형주 단이라든가 기존 주도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일어날까 하나씩 살펴볼게요.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현대건설기계 지난주에 급등했었죠? 제가 뭐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중장비, 인프라 투자, 이 기대감, 투자 기대감 어디? 미국, 중국.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요. 1월에서 지금 현재까지 계약 맺은 게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몇 배예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예상했었던 부분이죠. 급등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타나는 상태고요. 이 21선이 올라오고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볼 필요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진성 TEC 이 종목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조정 시 여기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무료 문자 여기서 드렸었죠. 무료 문자 회원 가입 신청 하세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아침에 오늘의 투자 전략, 예, 오늘도 뭐 같은 맥락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문자를 쏴드렸고요. 예, 가끔 가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제가 관심주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여기 밑에 무료 문자 회원 가입 신청에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윗꼬리 달고 아랫꼬리 달고 지그재그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종목은 미국의 캐터필라, 뭐 네이버나 뭐 검색 뭐 거기에 캐터필라 미국 치면은요, 미국 주가 흐름이 나와요. 이 회사의 주가 흐름. 예,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옆으로 세우고 있고 지난밤에 약간 조정을 보여서 움직였습니다. 캐터필라는 진성 TEC가 납품을 대부분 캐터필라에 하고 미국에 있는 공장은 풀가동 중이거든요. 예, 충분히 관련력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현대미포조선, 조선주도 보자. 해운주가 갔으면 조선주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아주 좋습니다. 흐름 잠시 옆으로 며칠 쉬었지만 오늘 양봉을 하면서 다시 세우고 있죠. 좋습니다. 하이닉스 기존 주도주도 체크를 해보죠. 그런데 얘는 떨어지고 나서 옆으로 쉬고 있죠. 야, 반도체 시장 좋다며. 좋다며. 근데 왜 못 가? 누구나 다 아니까 못 가요. 사람들이 짐 빠지면 갈 거예요. 다 아는 거는 야, 올라라 올라라 이런 사람밖에 없잖아요. 네가 사, 네가 쳐서 올려, 난 팔게 올라가면. 그런 종목군들이 대형주에 지금 다 쌓여 있단 말이죠.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다 쥐고 올라가기만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들이 올라가면 또 쥐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닐걸요. 1월 초에 최고점 9만 원 중반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요, 아유 본전 왔다, 나 이제 안 해. 그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그러신 분들 꽤 많을걸. 나 본전만 오면 팔고 나 주식 안 해. 역시 주식은 해서는 안 될 거야. 시장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한 매물들이 다 소화가 됐다면 점프업을 할 겁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그런 맥락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다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거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기 민감주가 일단은 올라가면서 얘네들은 박스권 흐름 안에서 움직일 거고, 지수가 박스권 뚫을 때 이들 기존 주주들이 빡 치고 올라가면서 지수를 땡겨줄 거란 말이죠.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다만 나쁘게 볼 필요 없다라는 거. 저점 매수는 중기적으로 계속 해도 된다라는 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더불어서 기아차, 자동차에서는 기아차로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 상대적인 저평가, 그리고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언론 플레이를 좀 해요. 이게 세력이 일부러 이렇게 흘리는 건지, 회사에서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흘리는 건지, 이건 잘 몰라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하지만
이거 보세요. 천천히 올라가잖아. 저점 매수 구간으로 기존 주도주도 나쁠 거 없다. 여전히 여러분께 힘을 좀 내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아이고 가슴이야. 아픈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2차 전지. 저도 한숨 나와요. 예, 저도 기본 포트에 2차 전지 한 종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 다 아시죠? 예, 폭스바겐에서 매출처 다변화. 그래서 중국 업체 그쪽으로 좀 올려주고, 그리고 LG 화학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파우치형 배터리에서 각형 배터리, 이걸로 이제 점진적으로 바꾼다고 하죠. 2년 뒤부터, 2년 뒤, 지금 말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 공장도 없는데. 2년 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제 언론에서 약간씩 나오는 것이 파우치형 만드는 게 더 어렵다. 각형으로 공장을 약간 바꾸면서 이걸 납품을 할 수 있는 거 2년이면 충분하다. 이런 뉴스가 솔솔 언론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입장, 바꿔 타라. 이러시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빨리 가는 거 타이지.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SK 이노베이션도 같은 맥락으로, 그 다음에 삼성 SDI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은 버릴 때 아니다. 좀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히려 하락은 매수계로 지금은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릴게요. 뭐 계속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시다면 가지고만 계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전략 한 가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이번 주 개별 테마 보시면은 쿠팡 관련주라든가, 쿠팡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은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100조까지 받으리라고는 쿠팡 회장도 몰랐을 거예요. 누가 알았을까? 이 최대 주주가 손정희 회장이거든. 손정희 아시죠? 일본에. 최대 주주.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킬 수 있었던 뒷배경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시장은 이 관련주 급등. 왜요? 이런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돈을 쫓는 흐름. 그리고 미국 나스닥 상장 가능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 많이 올라갔죠? 뭐 마켓컬리라든가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테마들이 이번 주에 올렸어요. 다음 주도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떤 성장성을 가진 테마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만 힌트 드릴게요. 이거는 이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저 잘못하면 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정치인 테마가 선별적으로 이번 주에 움직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종목을 여기서 얘기하면 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 문자 회원께도 이거는 제가 중간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세력주로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드릴 테니까, 많은 무료 문자 신청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이거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테마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저와 함께 하시죠.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이번 주 핫 뜨거울 뉴스로 해서 이번 주에 움직일 테마, 지난주에도 했었죠? 이번 주군요. 월요일 날. 지난주에도 했었고, 이거 뉴스와 함께 하는 종목 투자는요, 이게 테마주거든, 결국에는.
이게 테마주예요. 물론 이 테마주에는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큰 테마도 있을 수 있고 작은 테마도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은 월요일 날 라이브를 합니다. 라이브 7시에 라이브를 하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저와 함께 뭐 이렇게 정답게 얘기도 좀 나누면서 함께 하시죠. 주말 일요일 날 제가 또 증권사가 선택한 바로 이 종목, 추천한 종목 5종목을 또 방송에서 올리니까요, 그 방송도 많이 좀 보시고요.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도 구독자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옆집 순이 아빠, 뒷집 철이 엄마, 좀 소개도 좀 많이 해주셔서 구독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많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서구의 고품격 주식 수다 그리고 주식 과외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